한 페이지를 열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기다리다 지금 지친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춘목님이 국기를 끊고 13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춘목의 요구 조건은 간단한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 및 대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과 13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법을 만드는 놈도 노무를 대표하고 그 만든 법을 판결하는 놈도 거꾸로 가고 그 법을 집행하는 놈들은 개새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항을 안 하면은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다. 정의가 법이 아니고 불의가 법입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은 너무가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개표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2013년 1월 3일 2천여 명의 시민들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기를 했으면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요구해가 180일 내에 선고를 하면 됩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를 하고 구명을 하고 있으니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탄핵을 시켜라는 겁니다. 탄핵을 요구를 하니까 탄핵을 해야 할 인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 모양 적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과 공동 대표이신 강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감옥생활 1년 10일 하고 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이 블랙스완님의 좋은 노래소리 들으면서 너트랑 밑에서 솔솔 부는 바람 소리 들으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즐겁지요? 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이 비록 길바닥이지만 길바닥에 앉아있는 이 심정이 즐거우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갔다 온 새에 엄청나게 이제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2013년 1월 4일 날 선거무효 소송 제기할 적에 그 당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이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엄청난 시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작지만은 이 수가 자꾸 늘어나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말씀도 정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들으려 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정선거 사실을 전다.
경건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되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 마음이 급해서 억지로 이야기하고 총체적 부정선거다, 어떤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말씀도 잘하시고 더 정리가 잘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진짜 국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를 할 적에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대통령이었다, 부정선거에 가담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름 석자는 소속인단 또는 모든 단체에 기록을 해놓으세요. 나중에는 그 명단이 다 민주투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수사에 일어나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보고 투쟁하고 끈질기게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당이 나서고 정당이 하고 나서 정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당이 주고 있으니까 국민이 주인으로서 나와서 나라를 살려서 다시 선거를 제대로 해서 정권을 넘겨주려는 국민입니다. 그 고귀한 투쟁과 희생을 모르고 길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 진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통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수립 사상 70년 동안 분열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민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왔습니다. 갈갈이 찢어져서 70년 동안 찢어놓았기 때문에 국민들 각자가 마치 외국인들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서로가 외국인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가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이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끈질기게 이 진실을 알리면 모든 세상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수가 처음에는 1%, 2%, 3% 하다가 10%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15%, 20%, 금방 50%, 60% 됩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시다가 우리가 못하면은 다음 젊은 사람들한테 또 넘겨주고 해서 언젠간 국민이 진짜 정권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때는 지금 현재 새누리와 민주당은 없겠지요. 네. 그때도 새누리와 민주당이 있으면은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에 뺏길지도 모릅니다. 왜냐? 갈갈이 찢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 나라에 없고 미국이 지금 강제 통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누가 먼저 집어먹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총도 필요 없습니다. 공포탄 3번만 쏘면은 국민들 전다 대가리 박아본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옛날 조선 말엽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뺏길 때는 독립군이 있고 어병이 있고 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의욕적인 일을 할 적에 옆에 동료들, 친구들이 도와줬습니까? 전부 다 노예근성으로 방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이미 지났다. 그리고 바위에 계란치기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되지 않는다. 안 되는 말씀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도로 가지 않고 가고 있지 않는 국민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눅들지 마시고 내 신념으로 내 이상으로 정중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속인단도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블랙스완의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거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행복하다. 언제든지 우리가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끈끈한 연대를 형성해서 우리 이 나라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앙선관위 노조 위원장으로서 중앙선관위가 개표 규정을 어떻게 정리했던 거 그 사례를 좀 소개하셔야지. 제가 오늘 방금 말씀하시는데 중앙선관위의 개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더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최초에 중앙선관위의 개표 규정을 발견했을 때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발견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 부정이 확산되지 않고 선관위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 잘못됐다. 홈표가 나오고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된다. 안 된다. 쓰지 마라. 대통령 선거 때는 절대 쓰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계속 내부 투쟁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1일 날 전자개표기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 평가회에서 제가 노조 대표자로 참여를 해달라니까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자순 씨를 통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노조가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노조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노조의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왜 홈표가 나오고 무효표가 나오고 이 기계가 흠결이 많은데 왜 그런 부분을 말을 못하게 막아놓고 엉뚱한 수작만 벌이느냐. 이거를 파고 디벼서 이 선거를 정확하게 개표 결과가 나오게끔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사회자가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 평가회를 무산시키고 그 평가를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정권에다가. 정권에 허위 보고를 하고 내부에서 계속 투쟁하면서 시끄럽게 구니까 평가회를 다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평가회를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평가회를 무산시키고 그 12월 19일 대선 전에 홈표 한 표라도 나오면 부정선거라고 선언하겠다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홈표가 진짜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2003년 1월 27일 날 법원에서 투표지 80군데의 선관위의 투표지를 법원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노조 대표자로 참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3시간 동안 홈표가 12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법원에다가 연락해서 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파악해봐라 하니까 서울시만 79명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찾아갔습니다. 홈표가 엄청나게 나왔다. 부정선거다 선언하라. 임자순이라는 사람 얼굴이 똥색이 됐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 선언하라. 그 이후에 저를 죽이려고 그 다음 저를 파면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노조를 하다가 보면은 노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노조 대표자로서 사실은 노조 대표자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등하게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노조 대표자로서 욕을 하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당신이 총장이냐, 이런 식으로 심하게 욕도 하고 이랬더니 그 욕한 사항을 다 모아서 저를 파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속이 서울시 선관위이기 때문에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이 중앙지법원장입니다. 지법원장이 그 서류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한용수는 전혀 온건한 사람이고 그렇게 악랄하게 투쟁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찢어버리면 그만둬야 하는데 기어이 전북 순창군 선관위로 전보 발령을 냈습니다. 그 전보 발령을 나오고 나서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4월 18일, 4월 20일, 4월 21일까지 대법원을 전개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노동자비 대법원을 전개해서 투쟁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 사상 전국 공무원 노동자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때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언론 기자들을 완전히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기자들이 지금 각 언론사의 데스크의 책임자고 논설위원이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철저하게 이 부정선거를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를 한가 동시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이 날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부정선거를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부정선거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투쟁을 하면은 참여하는 기자들은 알게 모르게 촌지를 받아왔습니다. 기자들 촌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지요? 네. 그 언론사에 연락하면 다 목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자들한테 우리 부정선거를 좀 보도를 해달라.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보도가 되는가? 어느 라인에서 카트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겨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허재영 기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한영수 씨는 언론계의 정신병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영수 씨한테 취재하러 가지 않았는데 제가 한영수 씨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완전 정신병자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부정선거 설명을 했습니다. 딱 25분 하고 나서 그 다음 허재영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정신병자냐?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 기사 쓸 의향이 있느냐? 기사 쓰겠습니다. 그때 가방에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있는 부정선거 증거 범위 내에서 한겨레에서 계속 부정선거를 터뜨려도 되겠습니까? 저 혼자만 사건을 주세요. 좋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재영 기자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려고 한겨레 데스크에 요구를 했습니다. 데스크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겨레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진보신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겨레가 그 정도 같으면은 딴 언론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중동 다 가봤습니다. 자료를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폭로하세요. 회사 망한답니다. 그래서 너가 진짜 언론이가 국민을 배반한 너가 언론이가 이렇게 사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상태입니다. KBS 갔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혼자서 못 터지겠다. 겁이 나서 회사 망한다는 것이에요. 한겨레 경량만 터지면은 KBS, MBC, SBS 같이 부정선거 폭로하겠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이 사회의 지도자들, 학계의 학자들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X였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사회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 사회를 리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좀 지향하시고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 그리고 그분이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의 과거 한 행적이 어떤지 그거를 잘 분석해 보시고 존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기 바랍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경력, 학력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행동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왔습니다. 왜냐? 너무나 이 사회에는 대의가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인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가득 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70년의 분열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인배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대의를 찾고 대인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대인들이 많아야 그런 보기 싫은 행위가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목에 힘을 주고 하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오늘
이 정도로 발언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